자, 교재는 253페이지 제10강 접근교통권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올해 승진 문제네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따라서 신체 구속받지 아니한 자도 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맞죠?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도 그 상대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마지막에 피고인 피의자에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3번입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 접견실에 CCTV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자,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그 밑에 관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대화 내용, 이 내용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 대화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쵸?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관찰만 한다는 거예요. 관찰만. 그래서 부정물품을 주고받는지 이런 관찰만 했지 그 대화 내용을 어떻게 알 수가 없었다면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맞는 말이고 4번을 보시게 되면 이 판례도 기본 강의 때 배웠는데 두 번째 줄에 제목 나와 있는 제목을 기록하여 등재를 하였다면 내용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면 밑에 변호인의 조력을 권리를 침해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4번이 틀렸네요. 다음 페이지. 자, 2번 볼게요. 자, 작년도 경찰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의 처분,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다. 맞죠? 자, 그 밑에 자, 쭉 읽어보시고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접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틀렸네요. 답은 2번이네요. 3번입니다. 그 2번 판례는 기본서에 없어요. 2번 판례는 기본서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놔두시고 이제 3번 보시게 되면 피의자에게 수인이 변호인이 있을 때 검사가 직권으로 대표인을 지정할 수가 있다.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가보면 변호인 파트라고 따로 있어요. 법원 배우고 검사 배우고 그 다음 변호인 배우거든요. 변호인 할 때 그때 나오는 조문입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 4번 보시게 되면 그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라 다만 구속 등 소송 이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뭇에 이르지 않은 이상 그 자체만 갖고서는 판결에 위법을 미친 경향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맞죠?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것도 기본 강의 때 했는데 자,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사법경찰관이 뭐랍니까? 네 건 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정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 이 의사도 의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자, 2번 풀었고 2번 풀었어요. 그 다음에 3번, 2번 풀었어요. 자, 3번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변호인이 나와 있는데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죄질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한하게 되면 이걸 금지하게 되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가 돼요. 중요한 전문입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기본서 할 때 배웠죠. 처음에는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불허가 되었다. 그런데 검사가 이 사람을 불러서 제1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을 했다. 근데 이 변호인 접견 신청이 나중에 취소가 되었다는 거죠. 취소가 되어서 접견 허용됐다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해서 작성한 제1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무효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침해된 상황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판례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1번에 틀렸어요. 전부 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1번 중요하고 2번 중요하고 3번 중요하고 4번 중요하고 전부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판례는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 네 가지는 다 기본 강의 때 다 했어요. 자, 문제 4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습니다. 1번 풀었으니까 제가 지울게요. 2번 보시게 되면 이것도 풀었죠. 제목을 등재한 것은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정답 2번. 공범가담 나오죠? 공범가담도 금지하게 되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거 풀었고, 그렇죠? 1, 2, 3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자,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가 됨으로써 불이익이 초래가 되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본 강의 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침해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했는데, 이제 CF 공휴일에 접견 신청을 기본 강의 때 적어드렸잖아. 그치? 공휴일이 접견 신청을 불허했다고요. 불허했는데 이틀 후에 접견 신청을 했다면 접견이 이어지게 되었다면 이것은 뭐다? 위법이 아니라고요. 이게 판례라고요. 자, 5번 가보시게 되면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골라라 그랬네요. 자, 주체는 피의자이고 구속을 당했든 당하지 않든 전부 다 뭐다?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됐다 틀렸네. 그 다음 이 미결수와 변호인 간의 접견에는 교도관의 참여가 안 돼요. 3번 보시게 되면 또 나왔지? 국정원이 추천하는 의사 참여 요구한 것은 이것도 이 사람도 의사이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수사기관 처분으로도 제한할 수는 없지만 다만 뭐다? 법령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맞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가볼게요. 다음 중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또 나왔다. 공범가담 나왔죠? 이거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틀렸고. 자, 그 다음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접견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 처분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다음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어요. 의사를. 근데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채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 맞죠? 동그라미. 리을도 풀었죠? 제목을 등재하는 것은 침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문제 7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 피내사자, 접견 교통권 인정된다 그랬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답이 아니네요. 자, 다음 2번. 자, 구금 장소를 의무적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랬죠? 맞습니다. 자, 공범가담 또 나왔다 그렇죠? 이것은 정당하다. 틀렸네요. 3번. 그 다음 이것도 풀었고요. 접견 신청을 했는데 근데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 처분과 똑같다. 맞죠? 다음 문제 8번 가볼게.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작년도 경감본 문제입니다. 자, 체포 구속된 피의자, 그쵸? 다음 임의동행된 피의자, 피내사자 맞죠? 공범가담 또 나왔다, 그쵸? 정당화될 수 없다 맞고. 다음 변호인이 되려는 자 나왔네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변호사가 그 밑에 접견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뭐다? 밑에 불안한 것과 동일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맞네요. 그 다음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위해서 법률 제한할 수가 없다. 제한이 가능합니다. 제한이 가능해요. 틀렸어요.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따라서 뭐라 그랬어?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 법에 나와 있거든.
자, 9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밑에 변호인 없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랬을 때 이건 모두 무효다. 모두 무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누군가 나와야 될 텐데 모두 불출석한 거예요. 이것은 뭐다? 모두 무효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없다 틀렸고. 자, 2번. 공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정된 이 동일한 국선 변호인이 공동 변호인들을 함께 변론한 것은 위법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근데 해설 가볼까요? 해설에서는 자, 제가 해설 좀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는데 자,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답이 없어요. 원래 답이 2번으로 답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정답이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형사소송 규칙을 가보면 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잘 보셔야 돼요.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동일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요 판례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이 지문과 같이 보세요. 이 지문 같이 보세요. 공범 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공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동 피고인들 여기까지 똑같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자,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리한 변론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해가 상반되잖아요. 그쵸? 이해가 상반된다 할 것이므로 이때는 동일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뭐다? 형소 규칙에 위반된다. 위반된다. 그쵸? 그러니까 다시 2번 가보시면 규칙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는 동일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하면 이것은 위반된다. 이런 말이 그쵸? 그런데 지금 문지 지문에서는 지금 이해가 상반된다, 상반되지 않는다 말을 안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 이해가 상반된다, 상반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판결 요지에서 지금 이해가 상반된다 이 말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답이 뭐다? 이게 또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치? 이해되시지? 그래 답이 없어요. 없어요. 자,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3번 가보시게 되면 변호인이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의 절병견통권은 수사기관 처분에 제한할 수가 법령으로만 제한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그 다음 긴급 체포된 후 석방된 배우자 이 배우자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쵸? 없다 틀렸고 그래서 해설 가보시게 되면 누가 나와요? 여기 석방된 자 본인 배우자,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나오죠. 배우자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쵸? 10번 봅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그 앞 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요 해설에서 지금 제가 요 두 줄 추가했잖아요. 이 추가한 부분을 어디다 적으세요. 2번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되잖아요. 그쵸? 자, 10번 갑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또 나왔다. 국정원이 추천하는 의사. 이 사람도 의사이기 때문에 위법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틀렸네. 자, 수사기관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면 준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변호인의 접견교통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그랬죠? 법령만 가능할 뿐이지 수사기관, 법원 안 됩니다. 맞는 말이고. 자, 이거 나왔죠? 자, 법원의 결정에서 제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들어오면 틀리냐면 여기 들어오면 틀려요. 의류 및 휴대품을 포함한 이게 틀리죠. 이게 금지 압수할 수 있다. 다른 건 압수가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 다음 페이지 11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이상 어떤 거로도 제한할 수가 없다. 맞고 그 다음
구속됐든 구속되지 않은 상태도 다 주체가 될 수가 있다 그랬죠? 틀렸네. 답은 2번 내네요. 자, 구금 장소 임의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랬죠? 그 다음 이것도 풀었어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 처분이 있는 것과 똑같다. 그쵸? 그렇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입니다. 그쵸?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 그쵸? 형사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맞습니다. 다음 2번 더 보시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랬고 3번 보시면 자,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만 갖고 곧바로는 침해가 됐다 볼 수 없는 거죠. 그쵸? 이틀 후에 해줬다 그랬잖아요. 자, 구치소장 같은 경우에는 준항과 다툴 수 있다? 틀렸습니다.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이지 구치소장 접견벌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4번 됩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필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부분. 자, 13번을 가보시게 되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참여할 때 검사,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했다는 부분, 그 제한에 관한 부분을 신문조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2번 수사기관이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했거나 중단했을 때는 준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거죠. 그쵸?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자, 3번, 4번은 풀었습니다. 지울게요. 자, 14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 접견교통 인정되죠? 안 된다. 틀렸네. 여기 틀렸어요. 정답은 1번. 1번, 2번. 접견할 때 참여가 안 돼요. 참여는 허용되지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풀었고 4번 풀었어요. 지울게요. 1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공범가담 나왔네. 그치? 집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참 많이 나온다. 그쵸? 공범가담 참 많이 나와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검사에 의해서 피의자에 대한 변호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가 않는다. 맞고. 자, 수사기관의 처분이 위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 뭐 한다? 중항고,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뭘 할 수 있다? 준항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항고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 따라서 독립한 상소이유가 될 수가 없다. 즉 상소하는 것이 아니라 준항고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 처분에 대해서는 뭘 한다? 준항고 맞죠? 자, 16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변호인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떤 명분으로 제한할 수 있는 형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풀었죠?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틀렸고 풀었어요. 앞에서. 그 다음 자, 2번 보시게 되면 보장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화돼서는 안 되고까지 맞아요. 근데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은 가능하죠. 틀렸네. 자, 수사기관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했을 때 그 불법은 준항고입니다. 준항고. 항고가 아니고 준항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변호인 접견권은 수사기관 법원 제한할 수가 없다. 법령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지만 그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부당히 제한되어 있다 했을 때 증거 등 제한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앞에서 풀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풀었고 1, 2번, 2번 다 풀었어요. 자, 불구속 피의자가 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맞죠? 구속, 불구속 가리지 않습니다. 3번 임의동행 같은 경우에 피의자, 피내사자 모두 다 인정되죠? 인정될 수가 없다. 틀렸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습니다. 그쵸? 동그라미 맞는 말이고 2번 같은 경우 풀었을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 뭐가 틀렸다? 의료, 양식, 의료품 여기 틀렸죠? 금지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그렇죠? 먹고 입는 것은 금지가 안 돼요. 자, 디귿번 가보시면 부당히 제한되고 있을 때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풀었죠? 디귿번 참여가 안 된다고요. 참여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미음번 가보시게 되면 자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을 참여 요구하는 것은 침해하는 위법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없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답은 몇 번에 그랬어요? 답은 2번이네요. 자, 19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접견교통권이라고 하는 것은 접견하고 수수하고 의사 진료받게 하는 거 맞죠? 자, 미결 수용자 접견교통권은 기본 강의 때도 했어요. 헌법 제10조라든지 헌법 제27조 사항에 따라서 보장된다. 맞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압수할 수가 있는데 먹고 입는 것은 빠진다. 그쵸?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자, 1번 가보시게 되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F로 처분이 있는 것과 매한가지다. 맞습니다. 그 다음 수사기관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에서 그쵸? 정해놓았죠? 그쵸? 정해놓은 변호인의 조력을 쭉 읽어보시면 맞고 자, 2번 가보시면 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이다. 맞나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나요? 아니죠. 법령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지만 이거로 가능하지만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이것이 헌재 태도가 아닙니다.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자,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수진권 침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맞죠? 그 다음 수사기관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 할 수 있는 거죠. 준항고 할 수 있는 것이 독립한 상소, 즉 상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쵸? 맞는 말이죠.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이 끝인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